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내용을 3년 전부터 보고받았으며 도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주중대사와 박원동 전 국정원장이 대선 전 중간수사 발표 시기와 수준을 조율한 듯하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근혜 현직 대통령을 15.8%포인트로 압도적 차이로 제치고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내용을 3년 전부터 보고받았으며 도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 빌트암 존탁 신문은 미국 국가안보국 NSA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지난 2010년 NSA 키스 알렉산더 국장이 메르켈 총리 전화 도청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당시 보고를 받고 도청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하도록 방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가안보국의 바인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이 2010년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포함된 해외 정보 활동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며 그 전후로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는 사법부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의 말입니다.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이 대선 전 중간수사 발표 시기와 수준을 조율한 듯하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원예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 대선 직전 국정원 간부, 새누리당 인사, 경찰 수뇌부들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중에 주목받는 게 권영세 대사와 박원동 전 국장의 통화 내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예영 의원은 이와 함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개입, 대선 개입이 불거지고 경찰 수사가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의 핵심 인사가 종합상황실장에게 수시로 연락해 통화한 것은 경찰의 수사 발표 시기와 수준을 조율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예영 의원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권영세 대사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뉴욕타임즈가 지적하는 대로 한국의 대선 스캔들이 점점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의 정가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원예영 의원의 말입니다.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의원이 편집된 거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녹음하게 된 과정도 불법적이었고, 네. 녹음된 내용도 상당히 이렇게 자기적으로 조작된 또 손을 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질문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그 녹취록을 이미 공개했는데 혹시 편집해서 공개한 게 맞아요?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 쪽에서 우리 당 당직자를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리된 거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근혜 현직 대통령을 15.8%포인트로 압도적 차이로 제치고 1위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 휴대전화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4.3%를 얻었습니다. 리서치뷰는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5명의 전 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또는 조금이라도 더 호감 가는 대통령은 누구냐고 5명의 전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 34.3%, 박정희 전 대통령 26.1%, 박근혜 대통령 1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4%로 4위,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도 안 되는 1.7%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무응답은 3.9%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나라 돈을 투입한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토건 사업이 모두 4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가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08년에서 2012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60조 3,109억 원에 이르는 공공건축과 토목사업 등이 예산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과 복지사업 등을 뺀 토목과 건축을 뜻하는 이른바 토건사업이 49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예산 타당성 면제 사업은 12조 4,103억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으로 이는 또한 영남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교통카드 사업을 하면서 LG CNS에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MB가 서울시장이던 지난 2003년 9월 서울시는 신교통카드 사업 시행사로 업계의 예상을 뒤집고 LG CNS를 선정했고 특혜 논란은 있었지만 양측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LG CNS 측 관계자가 버스 운송 조합 측을 만난 자리에서 입찰 전부터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가 사업을 미뤄줬다고 시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이를 쟁점화한 민주당 소속 서영진 서울시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LG가 3세로 전 이상득 의원의 사위가 네. 재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 그 스마트카드 초대 사장이 그 동지상고 출신이기 때문에 예. LG CNS에 과도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소문들이 계속 있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일부나마 네. 실질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검찰총장 이전에 특검부터 임명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지명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4일 김 후보자를 비롯해 4명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점을 감안하면 사흘 만에 신속한 낙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한 인사는 현안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회복하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대통령의 주문이고 이 시점에서 검찰총장의 소명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청와대 인사의 언급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현안 사건이 바로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가정보원 정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그 영향력이 컸든 작았든 국정원 대선 개입의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사건을 비교적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최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물러나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김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어제 청와대의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실장이 또 한 명의 대리인을 검찰총장으로 보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검증 과정을 통과해 새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그의 손에 국정원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때 새누리당이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제척 대상이라며 특위위원회에서 제외시켰던 일을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국정원 사건에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가 연관됐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맡아서는 안 되는 제척 사유입니다. 국정원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싶은 게 청와대의 진심이라면 방법은 있습니다. 새 검찰총장 이전에 특별검사부터 임명하는 것입니다. 쇠기의 경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듭 주문합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반드시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9도, 대구 20도,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14.1도, 습도는 53%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